지혜 나눔 교육연구소 대표 윤선희 강사입니다. 자, 오늘 주제는요, 스펙 너머. 스펙 너머 뭐가 있을까요? 스펙 너머 뭐가 있을까요? 혹은 이제 스펙 너머, 우리가 한국말이 참 좋은 거는 재밌죠. 이중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각자 생각할 수도 있고. 근데 스펙 너머라는 제목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스펙 너머에 뭐가 있을까? 혹은 나 지금 스펙에도 못 갔는데 스펙을 넘어서 또 뭘 하라는 건가? 뭘까요? 보실까요? 자, 광고를 먼저 볼 텐데요. 재밌죠?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외국의 그 조립식 가구 회사의 73주년 광고예요. 그 회사답죠. 이케아. 그냥 재료 널려놓고 네가 알아서 자, 너를 위한 케이크야. 어떠세요? 저는 굉장히 창의적이고 재밌는 광고라고 생각했어요. 뭐냐면 자기 회사의 어떤 특징적인 것, 자기 회사를 상징할 수 있는 것을 굉장히 잘 살려서 만든 광고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면 케이크의 맛이 느껴지세요? 느껴지세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빵을 만드는 사람이니까 한편으로는 제가 투잡에서 빵을 만드는 일을 하니까 빵을 만드는 입장에서 보면 지금 저 재료를 가지고 케이크를 만드는 거가 쉽지 않아요. 왜? 오븐도 있어야 되고 발효기도 있어야 되고 또 더 중요한 건 재료만 있다고 빵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적당한 양의 이스트가 있다고 그냥 다 많이 넣는다고 좋은 게 아니라 적당한 양, 물 몇 그램, 버터 몇 그램, 레시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빵이 만들기 가장 좋은 이유가 이 정확한 레시피만 있으면 누구나 다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재료는 널려져 있지만 굉장히 신선한 재료지만 우리는 케이크를 맛볼 수 없어요. 저는 항상 강의를 시작할 때 이런 물음으로 시작을 하는데 지금 이렇게 놓여져 있는 재료의 상태가 여러분의 상태, 또 저의 상태가 아닐까 생각해요. 뭐냐면 내가 케이크를 만들 재료를 잘 가지고 있는지도 아직 잘 모르겠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료가 정량에 딱 맞는지도 모르겠고 근데 또 생각을 해보면 아니 꼭 이걸 케이크를 만들어야 돼? 케이크 재료로 머핀을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는 또 케이크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케이크만 생각하는 건 아닐까? 이 광고에서 케이크라고 했지만 나는 머핀을 좋아하면 머핀을 만들 수도 있고 이 재료로 쿠키를 만들 수도 있는데 저는 이게 이 마법 같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기준인 스펙이라는 것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스펙. 언제부터 생긴 말이에요? 저도 잘 몰라요. 찾아봤어야 되는데 별로 찾아보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면 뭐 이 말의 기원이 중요한 건 아니고 신조어죠. 저 때는 없었어요. 저 때는 미팅을 나가도 브리핑 해봐. 키 몇, 몸무게 몇, 뭐 이런 식이었는데 요새는 스펙이 어때? 아무 데나 갖다 붙이지 않아요? 이 스펙이라는 말을. 자, 스펙. 여러분은 이 말을 쓰고 있지만 가지고 계신가요? 잘 모르겠죠. 자기가 스펙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스펙을 내가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를 보려면 스펙에 대한 정의를 좀 정확하게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스펙을 우리가 쉽게 알고 있는 그 사전을 찾아보면 직장을 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학력, 학점, 뭐 토익 점수 따위를 합하는 것을 이르는 말이 스펙이라고 해요. 그럼 뭐 직장 안 가는 사람한테는 안 필요한가요? 아니죠. 이 앞에 직장을 빼고 저것도 이제 가로를 쳐야지 사실은 맞는 거죠. 학교를 가기 위한 스펙, 고등학생은 대학을 가기 위한 스펙, 뭐 이렇게 부를 수 있으니까. 제가 만나는 그 친구들, 뭐 수업 강의를 가거나 이랬을 때 스펙에 대한 정의를 좀 새롭게 내려보라고 얘기를 했어요. 부탁을 했어요. 자, 내 노력을 증명해 주는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열심히 한 만큼 점수가 나오고 그거를 이력서라고 하죠. 쓸 수 있으니까 내 노력을 증명해 주는 것이 스펙이라고 말한 친구도 있고요. 20대 그 자체다. 이거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얘기하잖아요. 20대는 30대를 위해서 살으라고. 그러니까 고1인 저희 딸이 하는 말이 PS20이 있대요. 저게 무슨 말이냐고 그랬어요. 추신? 저는 PS가 P.S 추신, 편지 쓸 때 덧붙임 뭐 이런 거로만 알고 있는데 아니고
피스 20이래요. 그러니까 20대의 평화를 위해서, 평화가 어떤 평화인지는 아시죠? 20대의 평화를 위해서 지금 우리는 달려가는 거야. 뭐 이런 구호인가 봐요, 나름의. 근데 20대 그 자체, 그러니까 20대를 스펙을 쌓아서 자기 일을 찾고 직장을 들어가기 위한 걸로 올인을 하기 때문에 20대 그 자체가 스펙이라고 말하는 친구도 있었고요. 또 어떤 친구는 약간 무대포, 젊은 게 무기죠. 그냥 20대니까 전 스펙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친구도 있어요. 근데 뭐 저는 20대 때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 젊은 게 제 스펙이라고 생각을 못했으니까. 굉장히 우울한 20대를 저는 보냈어요. 이 얘기를 하자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넘어가기로 하고요. 또 이제 한 친구는 증명 가능한 본질이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나를 증명할 수 있는. 고3에서 막 졸업해가지고 대학교 1학년, 2학년 정도가 되면 아직 미성년자인지 대학, 그러니까 이 20살이 넘었는지 잘 이렇게 구분이 안 가는 그 나이대들이 있잖아요. 참 부러운 나이죠. 이제 누가 봐도 제가 가서 주민등록증 안 보여줘도 되는 나이인데 그 나이대가 가면 우리가 미성년자들이 사지 말아야 될 뭐 술이나 담배를 사려면 보여달라고 하죠. 주민등록증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내가 그 회사를 들어가기 위해서 보여줘야 된다라는 거죠. 자, 저는 이제 한편으로는 제가 자소서 같은 거 첨삭해주고 자소서를 쓰기 위한 어떤 상담을 해줄 때가 있는데 그거를 해줄 때 대부분 이제 그 자소서 책자에 보면 저도 이제 그런 책자들을 새로 나온 책자들을 보잖아요. 되게 많이 쓰는 거 못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뭐 빙그레 바나나 우유나 초코파이 회사 같은 데 들어갈 때 대부분 쓰는 것들이 이때잖아요. 어린 시절에 엄마 손을 잡고 목욕탕을 가서 먹었던 그 바나나 맛을 나는 그때부터 이 회사를 들어오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쓰지 못하게 하잖아요. 아시죠? 그래서 왜 자소서가 아니면 뭐 자소설이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다 뻥으로. 그러니까 왜냐면 그런 말을 써봤자 그래서 넌 뭘 노력했는데 보여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거보다는 토익 몇 점이 더 나를 증명할 수 있는 본질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0대 친구들은 스펙이라는 말을 이렇게 정의 내리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전적인 정의와 20대 친구들이 내린 정의를 합해서 보면 아이고, 남이 만들어 놓은 환경에 맞추려고 하는 것이 스펙이 아닌가라고 정의를 내렸어요. 물론 이 환경을 기준이라고 바꿔도 되겠죠. 남이 만들어 온 기준. 아까 말한 것처럼 케이크의 재료를 내놓고 케이크를 만들어라고 오더를 내렸잖아요. 그거는 내가 먹고 싶은 게 아니에요. 난 케이크 먹고 싶지 않아.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케이크 왜 먹기 싫을까요? 그렇죠. 어쨌든 나는 케이크 먹고 싶잖아. 오늘은 머핀이야.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기준에 맞추려면 나는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이럴 때 더 힘든 건 뭐예요? 나 오븐이 없어. 다 있는데 오븐이 없어. 정말 난감하죠. 근데 요새 오븐이 없으면 케이크 어떻게 만드냐면요. 그 밥통 있죠. 전자밥솥. 거기에다 또 만들고요. 노 오븐 해가지고 베이커리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반갑지 않아요? 자, 이쯤에서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진짜 케이크를 만들어야 되며 오븐이 없으면 케이크를 못 만드는지를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처럼 왜지? 왜 우리는 저 스펙 안으로 들어가야 되고 남들이 만들어 온 기준에 나를 맞춰야 될까? 왜일까? 왜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종합해 보면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경쟁이라는 단어가 남는 것 같아요. 무한 경쟁의 시대라는 말 들어보셨죠? 무한 경쟁. A라는 아이가 100점을 맞았으면 난 120점을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120점을 맞았는데 옆에 아이가 140점을 맞으면 난 또 어떻게 하죠? 140점을 향해서 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어떻게 생각하면 이 스펙이라는 거는 제가 남의 만들어 놓은 환경에 맞추는 것이라고 했지만 어쩌면 내가 자꾸 만들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한도 없이 끝도 없이. 시시프스의 신화 이야기 아시죠? 돌을 굴려서 올라가면 다시 내려오고 올라가고 이런 것 같아요. 내가 기껏 점수를 맞춰놔도 누군가가 또 무한대로 늘어나면 난 거기 또 맞춰야 되고. 거의 저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일정 부분은 꼭 이렇게 살아야 되나? 꼭 오븐에다가
빵을 구워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밥통에도 쪄보고 전자레인지에도 한번 해보고 뭐 이렇게 도전했던 사람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니체도 이런 말을 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왜 살아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일에, 자기 삶에 의미 부여를 하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뭐 많이 알고 계시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제 다리를 놓고 있는데 그 일을 하는 인부들에게 가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 지금 뭐 하고 계세요? 라고 물었는데 어떤 인부는 저 지금 나사 돌려요. 저 오늘 이거 10개 돌려야 돼요. 너무 바쁘니까 말도 시키지 마요. 이렇게 말하는 인부가 있었고요. 두 번째 인부한테 가서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 저 지금 다리 놓는 데는 것 같은데 이거 지금 해야 되니까 저기 저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지금 뭐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세 번째 인부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아, 저는 지금 A 도시와 B 도시를 잇는 다리를 놓습니다. 이 다리가 세워지면 아마 영원히 사람들에게 남을 아주 훌륭한 작품이 될 거예요. 위 아치가 되게 멋있는 다리가 놓아진다고 하더라고요. 자, 어떠세요? 이런 얘기, 어떤 삶에 뭐 의미를 부여하고 삶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할 때 굉장히 많이 듣는 예 중에 하나잖아요. 니체가 한 말하고 저는 굉장히 일맥상통하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의미를 부여하는 것. 스펙을 쌓아야 되지만 왜 쌓아야 되는지, 내가 왜 그거를 그 스펙을 향해서 가야 되는지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혹시 내가 먹고 싶은 게 머핀이었는데 케이크를 만드는 재료를 가지고서 케이크를 만드는 레시피로 지금 머핀을 만들려고 하는 건 아닌지 계속 고민을 해봐야 돼요. 무조건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뭔지 그거에 잘 맞추고 있는지를 고민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를 위한, 나만을 위한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스펙이라는 정의를 다시 내려보고 싶어요. 근데 이런 말도 좀 짜증나지 않아요? 어쩌라고. 다 이제 다 이해하신 거였어요. 사실은 다 이해했는데 제가 이러는 거야. 저는 누군가가 저한테 이렇게 말을 하면 알겠어. 근데 나 어떡해. 그렇다고 지금 당장 저 회사가 영어를 원하고 뭐 하는데 나 지금 아무것도 안 해? 그쵸? 불안하잖아요. 두렵잖아요. 우리가 무한 경쟁의 시대에 빠져드는 거 하나가 불안과 두려움이에요. 내가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두려움, 불안. 그게 없다면 우리는 조금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지도 몰라요. 지금 이 상황을 조금은 더 잘 견딜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알려드릴 게 뭐냐면 모닝페이퍼예요. 자, 우리는 제가 뭐 스펙을 나만을 위한 스펙을 하자고 했지만, 만들어야 된다고 했지만 사실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자고 일어나서 옆에 있는 친구가 아, 나 토익 점수 900점이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야, 나 자격증 땄어 막 이러는데 나만 혼자 아, 괜찮다 나만의 스펙을 쌓자 이런다고 행복해지고 이런다고 잘 살 수 없어요. 자, 모닝페이퍼 제가 만든 건 아니에요. 줄리아 카멜론이라는 작가가 만든 건데요. 아티스트 웨이라는 책에 나와 있고, 저는 이거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랑 워크숍을 해보기도 하고 글쓰기도 해봤는데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굉장히 제 삶도 변화를 많이 가져왔어요. 줄리안 카멜론이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뜨자마자 글을 쓰라는 거예요. 뭐 A4 용지든 무슨 용지, 자기가 쓰고 싶은 종이에 하루에 3장을 무조건 눈 뜨자마자, 그리고 자기가 쓰고 싶은 대로 쓰라는 거야. 화장실 가고 싶다, 뭐 밥 먹고 싶다, 뭐 아니면 누구의 욕도 괜찮아요. 근데 제가 쓰다 보니까 굉장히 욕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한 3주 동안 아무도 보여주지 말고 자기도 다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가면을 자꾸 써요. 교양 있는 척, 착한 척, 뭐 이렇게 누군가가 보고 있다고 의식하는 순간 또 다른 가면을 쓰게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자기가 쓰고 싶은 대로 자동적으로 나오는 대로 그냥 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감정의 찌꺼기들이 굉장히 많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한테 되게 화가 났는데 계속해서 왜 이렇게 일할 때 부딪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화가 났는데 뭐를 말하고 싶은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싸움이 될 것 같아가지고. 그래갖고 맨날 글 썼어요. 근데 쓰다가 보니까 제가 한 2주를 그 사람 욕을 엄청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안 되겠다. 얘기를 해야겠다.
내가 지금 이 사람 때문에 뭐 하고 있는 거지? 내 삶을 탕진하고 있는 거야.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막 쓰다가 보면 제 생각이 막 정리가 돼요. 이제 그 사람한테 얘기를 했어요. 어머, 그런데 제가 그 모닝페이퍼에 계속 몇 줄을 썼잖아요. 근데 제 감정이 정화가 됐는지 너무 덤덤하게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상대방도 저는 그 사람하고 제가 관계가 나빠지는 거가 되게 무서웠거든요. 제가 이렇게 보여도 되게 소심해요. 되게 그 착하게 살고 싶고 막 이런 사람인데 관계가 나빠질까 봐 되게 걱정했는데 그 사람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진작 말하지. 그랬구나.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너무 덤덤하게. 저도 감정적으로 얘기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싫어하는 것과 제가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많이 생각하게 돼요. 왜냐하면 내가 나를 위해서 쓰는 글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얘기가 거의 주예요. 그 남의 얘기를 써도 거의 내가 그 사람 때문에 화가 나거나 그 사람 때문에 뭘 배웠거나 이런 쪽으로 쓰지 그냥 그 사람 얘기만 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뒷담의 좋은 기능은 뒷담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거지만 뒷담의 나쁜 기능은 뭐예요? 하고 나면 되게 허탈하죠. 왜냐면 아무 도움도 안 되는 얘기였고 시간만 낭비한 것 같고 쟤도 내 욕할 것 같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모닝페이퍼에 계속 쓰면 그런 게 없어져요. 그리고 굉장히 내가 창의적으로 되는 것 같아요. 새로운 나를 볼 수도 있고 나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나만의 스펙을 쌓기 위한 걸로 모닝페이퍼를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스펙을 쌓기 위한 모든 걸 다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 더 추가를 하라는 거예요. 모닝페이퍼로 나만의.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또 벌어지냐면 면접을 갔을 때 누군가가 나한테 돌발적인 질문을 해봤을 때 어떤 사람은 나 그거 한 번도 생각 안 해본 건데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일들이 거의 없어져요. 왜? 나는 모닝페이퍼를 쓰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거든, 그동안. 깊이 있는 생각을 하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거를 생각하고 또 성찰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 그리고 나에 대한 거를 굉장히 정화를 시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면접을 하거나 할 때 내 얘기를 당당하게 잘 말할 수 있어요. 일단 믿어보세요. 자, 스펙 너머 보이세요? 스펙 너머? 이제 스펙 너머가 뭔지 좀 느낌이 오세요? 스펙 너머에는 뭐가 있냐면요. 온리 원의 삶이 있다는 거예요. 자, 온리 원의 삶 하면 유일한 삶이라든가 아주 창의적인 삶을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차곡차곡 나를 살찌우는 삶이 있는 거예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흔들리지 않는 삶이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너 지금 틀렸어. 너 이거 500점 맞아야 되는데 너 지금 이거 100점밖에 안 되잖아 라고 말해도 이건 100점이지만 나는 이건 300점 가지고 있으니까 괜찮아요 라고 말할 수 있는 당당한 삶을 말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말하는 것들, 나한테 요구하는 것들 5분에 다 해야지, 꼭 케이크를 해야지 라고 말하는 것들로부터 아니에요. 전 5분이 없어요. 전 그냥 전기밥솥에다 하고 저는 오늘 머핀이에요. 제 오늘 촉은 머핀이에요. 전 머핀을 먹을 거예요. 하고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온리원의 삶. 요새 이제 욜로족이라고 해서 뭐 이런 말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삶을 내가 원하는 대로만 사는 게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는 삶이 좋은 것 같아요. 내가 나를 만족하고 나를 아껴줄 수 있는 삶이 좋은 것 같아요. 마크 트웨인인가요?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했대요. 자기 자신 속으로 자기를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해요. 근데 저는 스펙 그 너머에 어떤 하나 더 추가해서 우리가 모닝페이퍼를 쓴다든가 자기를 성찰 꼭 글이 아니어도 되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데 꼭 글을 쓰셔야 돼요. 왜냐하면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건 다 날아가 버려요. 그리고 3주 뒤에 자기가 써놓은 걸 보면서 자기를 또 한 번 객관화시켜서 관찰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거든요. 우리가 왜 어린 시절에 썼던 일기장을 보면서 되게 새삼스러워 하잖아요. 내가 이런 생각도 했었나. 그것처럼 똑같아요. 그래서 꼭 글을 쓰셔야 돼요. 그러면 온리 원의 삶을 사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 멋진 사람의 말로 마무리를 좀 하고 싶었는데요. 제가 만들어 왔어요. 제가 뭐냐면 완벽하게 맞춘 어떤 진리라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강의를 굉장히 많이 하고 다니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맞춘 배움도 없는 것 같아요. 모두에게 맞는다는 거는 정말 힘든 거고요. 오로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제 강의를 듣고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책을 읽어도 마찬가지예요. 본인이 많이 생각하고
또 많이 경험하고 성찰하고 또 성찰해야 되는 것 같아요. 남이 알려준 방식이 아니라 제가 여기서 모닝페이퍼 얘기를 했지만 그보다 더 좋은 방식을 찾아볼 수도 있겠죠. 제가 스펙 너머를 얘기했지만 온리 원의 삶을 얘기했지만 그보다 더 좋은 삶, 그보다 더 좋은 것들을 찾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럴 수 있는 방법은 이런 강의를 듣고 또 좋은 책을 읽으면서 성찰하고 또 성찰해보는 시간이 아닐까, 그런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요. 여러분들이 성찰해 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의 강연을 듣고 있으니까요. 정말 청년들을 위해서 진솔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더 마음에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모닝페이퍼 쓰라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네. 모닝페이퍼가 그럼 아침에 쓰는 일기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모닝페이퍼 얘기를 하면 가장 받는 질문이 일기인가요? 저녁에 이제 일기를 썼는데 아침에 쓰는 일기 같은 건가요? 되게 많이 하세요. 근데 모닝페이퍼는 일기랑은 좀 다른 거예요. 일기는 뭐 하루에 어떤 일들을 적는다면 모닝페이퍼는 자기가 생각나는 것만 적는 거예요. 생각나는 거. 예를 들면 자기 상사가 너무 죽이고 싶어. 그게 그것만 쓰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머릿속으로 떠오르는 것만 쓰는 거예요. 아침에 베이컨 먹고 싶다, 먹고 싶다. 화장실 가고 싶다, 가고 싶다. 그럼 괜찮아요. 정말 생각나는 거, 자기 의식이 흐르는 대로 그 흐름을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기랑은 좀 굉장히 많이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요. 네. 정말 저녁에 쓰는 거랑은 좀 많이 차이가 있네요. 그 질문도 진짜 많이 하세요. 네. 그러니까 저녁에 쓰면 안 돼요. 중간에 네. 쓰면 안 돼요. 근데 모닝페이퍼를 줄리아 카멜론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쓸 거를 굉장히 많이 권해요. 근데 이제 워크숍을 하다 보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아침에 시간이 많은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저만 해도 아침에 일어나서 30분을, 1시간을 앉아서 그거를 쓴다는 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내 인생에 뭐 갑자기 그거를 1년 쓰면 한 10억이 생긴다? 이러면 또 문제가 굉장히 틀려지겠지만 대부분은 어떤 일을 해서 변화를 갖는다는 거는 아주 섬세하게, 미세하게 오는 일이거든요. 갑자기 뭐가 확 뒤집어지면서 바뀌는 일은 없어요. 그런 일이 있다면 그건 사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굉장히 점진적으로 오는 변화를 느끼기 위해서 내가 내 시간을 투자한다는 거는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많이 권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처음 한 몇 달간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쓰라는 거예요. 어렵더라도. 왜냐하면 이제 6시에 기상을 해야 되면 5시 반에 일어나더라도. 그래서 모닝페이퍼를 쓰고요. 그 시간이 좀 지나서 자기가 모닝페이퍼에 익숙해지면 저는 아무 때나 써도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 근데 선생님 저 궁금한 게요. 제가 뭐 일기를 몇 번 써봤는데 모닝페이퍼와는 좀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모닝페이퍼를 쓰다 보면 더 좀 감정에 치우쳐져서 글을 많이 쓰게 될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걸 나중에 보게 되면 더 약간 감정이 정리가 안 돼서 화가 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모닝페이퍼는 쓰면은요 거의 한 3주, 한 달간 보지 못하게 해요. 본인도 읽지 말고 남한테도 절대로 보여주면 안 되고. 그래서 어떤 분은 자기가 왜 원래는 손으로 쓰는 게 맞지만 요새는 손으로 글 쓰는 사람이 없잖아요. 노트북 같은 데다 쓰면 내가 죽으면 이 노트북을 폭파해달라고. 왜냐면 거기에 뭐 온갖 식구들부터 시작해서 자기가 아는 사람들 여기 다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얘기를 하시기도 하는데 감정이 폭발이 되고 감정이 끌어오르는 게 저는 굉장히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려고 하는 일일지도 몰라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래서 자기가 감정이 소진되고 감정의 바닥이 보일 때까지 그걸 내뱉을 수 있는 게 오로지 하나 모닝페이퍼예요. 그래서 저는 모닝페이퍼를 알고 난 다음에 모닝페이퍼를 이제 강의할 때 제가 주로 소개하면 인생의 뭐라 그래야 될까? 반려 노트? 뭐 이렇게. 왜냐하면 내가 그만큼 누군가에게 신경질을 내고 누군가에 욕을 한다면 다시는 나를 안 만날 거예요, 그 누구도. 나를 최악의 인간이라고 평가할 거예요. 그런데 모닝페이퍼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리고 내가 뭘 쏟아붓든지 뭘 쓰든지. 그래서 저는 이 감정이 모닝페이퍼를 쓰면서 폭발하고 끌어오르는 거는 굉장히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절대 보시지만 않으면 돼요. 네, 이제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청산유수의 공식 방명록을 남겨주셔야 되는데요. 청춘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남겨주신다면 어떤 말씀 전하고 싶으세요?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뭔가 멋있는 말을 하고 싶잖아요. 이게 더 남는 건데. 근데 저는 이제 한 줄로 얘기하자면
관광객처럼 살아라? 이런 말 하고 싶어요. 그 외국 여행을 다녀온 그 노인분들을 보시면 난 깃발만 보다 왔어.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왜냐하면 할머니, 할아버지 여기 이 깃발 잘 보지 않고 막 가시면 집에 절대로 못 들어가요. 한국에 못 가요. 막 계속 겁주니까 뭘 보러 가도 깃발만 보는 거야. 깃발 어딨나 해서 자기는 보고 온 게 깃발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근데 이제 그게 우스갯소리기도 하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인생을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관광객은 맞는데 깃발만 보는 관광객처럼 사는 거예요. 남이 하라는 대로 이거 해야 돼 하면 그거 쫓아가고 저게 좋대 그럼 저거 쫓아가고 뭐 이렇게 사는 삶이 아닐까. 근데 그거보다는 정말 진정한 관광객이라면 낯선 나라에 갔으면 다 낯설잖아요. 이것도 신기하고 저것도 신기하고 이것도 먹어보고 싶고 저것도 먹어보고 싶고 이런 마음으로 산다면 뭔가 낯설게 뭔가를 보면 창의적으로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새롭게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루하루가 어떻게 하죠? 다른 날처럼 느껴지잖아요. 우리 굉장히 힘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들은 되게 새로운 것들을 많이 생각하고 남들은 새로운 아이디어도 되게 많은 것 같고 되게 보면 힘차게 사는 것 같은데 오늘 화장할 때 어때요? 화장하면서 나 오늘 왜 이렇게 예뻐? 막 이렇게 화장하는 사람 있어요? 저는 오늘 느꼈어요. 근데 미용실 가서 원장님이 해주는데 점점 예뻐지는 나를 보며 맨날 이러고 살고 싶다 이런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낯선 것들이 우리를 두근거리게 하고 설레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치 관광객인 것처럼 모든 걸 낯설게 보면서 하루하루를 살면 조금 더 행복한 삶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오늘 조금 힘들더라도 내일 돌아갈 수 있는 데가 있잖아요. 난 관광객이니까. 저는 그래서 관광객처럼 살라는 말을 좀 남기고 싶어요. 네, 오늘 좋은 강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요. 많은 생각, 많은 성찰, 많은 경험을 통해서 남들이 정해놓은 스펙이 아닌 내가 정하는 스펙을 만들어가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멈춰있던 마음과 생각이 흐르는 시간 청산유수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